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올해 장마가 이상합니다. 일주일 내내 비 온다고 해서 운동도 약속도 미뤘더니 온다는 비는 안 오는 날이 반복되고 있죠. 온다는 비는 안 옵니다만 돌발성 호우가 쏟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 장마를 두고 홍길동 장마라고들 한답니다. 어제부터 충청 경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충북 옥천에서는 50대 남성이 무너진 산비탈에 깔려 실종됐고요. 경북 지역에서도 주민 대피와 고립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를 뿌리는 장마 전선이 내일부터는 전남 지역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데 많은 곳은 120mm까지 온다고 하니까요.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매년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장마 기간, 폭우에 지자체들이 철저한 대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시는 무너지기 쉬운 산 비탈면이나 급경사지 보수에 쓰여야 할 예산이 순천만 전망대 수리비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산은 따왔는데 전혀 다른 곳에 투입한 순천시, 이제 닥칠 장마의 순천 지역 급경사지 피해는 피해갈 수 있길 하늘에 빌어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불어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동천 하구의 습지 복원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농경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일부에서 매입된 농경지의 습지 복원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가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순천 동천 하구 습지의 보호구역에 있는 이 농경지 일부를 매입해 습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매입된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복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순천시는 동천 하구 습지 보호구역에 위치한 농경지 15헥타르를 매입했는데요. 순천시가 매입한 농경지는 지난해 환경부를 통해 확보한 국비 105억 원으로 1제곱미터당 약 7만 원 정도를 들여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습지 복원을 위해 토지를 꾸준히 매입해왔고 올해 환경부 지원으로 대규모의 토지 매수가 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가 이번에 농경지를 매입한 곳은 남사르 습지로 등록돼 있고 최근에는 국가 하천으로 승격돼 동천 하천 기본 계획에 포함된 구역입니다. 순천시는 올해 동천 하구의 농경지 매입에 이어 내년에는 음식자원화시설에서 용산 진입 구간에 습지 보호지역 토지도 매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순천시는 총 480억 원 규모의 환경부 예산을 확보해 농경지를 추가로 매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순천시는 매입한 농경지의 토양을 걷어낸 후에 이 환경부의 기본 계획에 따라 습지 복원을 진행해 복원된 습지에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의 서식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예, 습지를 막아서 조성된 농경지를 다시 습지로 되돌린다는 계획인데 농경지가 본래 습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절하게 사후관리 시스템은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네, 순천시는 순천만 하구 습지 복원을 위해 작년부터 강하구에 강하구나 갯벌에 새섬 매작이라는 식물을 심어 큰 고니 등 철새 서식지를 조성해 왔는데요. 농경지를 다시 습지로 복원하기 위해 환경부의 기본 계획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순천시의 순천만 하구의 습지 복원과 관련해 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농경지가 다시 본래 기능을 가진 습지로 변하려면 지속적인 습지 관리 계획이 필요하고 또 습지의 복원은 생태계 공간이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습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는 순천만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습지 복원과 생태계를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순천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 전문가는 순천만 습지의 농경지 일괄 매입이 어렵다 보니 순천시가 조금씩 농경지를 매입하고 이 습지 복원에 인공적인 손길이 개입하는 상황인데
이 환경부의 지침과는 별도로 순천만의 지형적인 특성이나 순천만의 독특한 생태 환경을 감안한 습지 복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순천만 하구의 농경지를 습지로 다시 복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순천시가 농경지 전체를 한 번에 일괄로 매입한 후에 이 간척지 조성을 위해 예전에 막아둔 둑을 열어 이 바다 물질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뒤에 그대로 지켜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발생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민들로부터 하자 발생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건축 자재비가 크게 오르면서 신축 아파트의 부실 공사와 하자 발생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광양시 황금지구에 신축된 한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들이 하자 발생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일부 세대에서 이 상식을 크게 벗어난 하자가 발생했다며 주차장의 균열 문제, 누수, 구배 불량, 현관문 파손, 마감 불량, 도배 불량 등을 비롯해 심지어는 새 아파트에 담배꽁초 등이 버려져 있다며 다양한 종류의 하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에서는 입주 과정에서 마룻바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를 연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건설사가 입주가 늦어질 경우 지연 보상금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입주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일부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이 파업 등으로 공사가 멈추는 기간이 있었다며 건설사가 아파트 외부만 보기 좋게 해놓고 내부는 대충 해놨다며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가 잘 건설됐는지 품질 확인하는 행정기관의 준공 검사 과정이 있는데 하자 발생에 대한 광양시나 건설사의 입장 들어볼까요? 네, 새 아파트에서 여러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건설사와 해당 아파트의 준공검사 승인을 내준 광양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하자 발생 민원에 대해 해당 아파트 시공사는 사전 점검 당시 일부 하자가 발견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고 인력 수급 등이 쉽지 않아 하자 처리가 지연됐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자 보수를 완료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실 준공검사 논란에 대해 광양시는 일부 언론을 통해 일부 세대의 하자 보수 진행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입주 지연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고 시공사를 대상으로 입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여수시가 2026년에 선박람회 주행사장을 돌산 진모지구에서 여수 세계 박람회장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돌산 지역의 주민들 반발하고 계세요. 네,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주행사장을 당초 돌산 진모지구에서 세계 박람회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돌산 지역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을 반대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5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6 세계 선박람회의 주행사장은 하루 이틀 동안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예산과 용역을 토대로 결정된 장소인데 이 선박람회장의 장소 변경은 돌산읍 지역 주민들과 여수 시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여수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선박람회 개최 800여일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선박람회 주재관을 예산과 교통 문제를 들어 여수 세계 박람회장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며 정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그 전에는 과연 검토 과정이 없었을까 싶은데 정기명 시장의 발언과 별도로 주철현 의원도 주행사장의 여수세계 박람회장 변경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네, 돌산 지역 주민들은 최근 주철현 국회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세계 선박람회 주행사장 장소 변경과 관련한 내용의 검토를 요청했다는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며 이는 주철현 의원 역시 주행사장 변경에 찬성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주철현 의원을 맹비난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시민설명회 과정에서 여수시와 용역업체가 돌산읍의 교통난과 주차난에 관한 질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 이제 와서 예산난과 교통난을 문제 삼아 주재관 이전을 언급한 것은 정기명 시장의 정확한 입장을 다시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주민들은 기존에 계획했던 원안대로 섬박람회를 돌산 진모지구에서 개최하고 모든 주요 행사 역시 돌산에서 개최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반대 집회나 시위에 나서겠다며 여수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섬박람회 개최 초기 준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 정치권의 미숙한 대응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차례로 연결해서 현황들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동용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여순 유족들의 그 법적인 권리구제 방안제가 좀 대두가 돼서요. 예. 그 문제 같이 고민하고 좀 논의하느라고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 토요일 날 올라와서 이번 주 초는 또 서울에서 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22대 국회 개원식 관련해서요. 무기한 연기 사태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폭풍 때문일 것 같거든요. 예. 뭐 국민의힘이 국회 개원식을 보이콧했고 대통령 참석 반대 의사를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국회 개원식이 연기된 사례가 있었나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럴 예. 정도로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요. 말씀대로 최상병 특검법의 강행 처리 그리고 우원식 의장의 편파 운영 등을 이유로 해서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고 결국 대통령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차라리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개원식에 불참한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덜 부끄럽다 이런 논평을 냈어요. 네. 노정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주장처럼 민주당이 그간 순직해병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하겠다 이렇게 수도 없이 공언해 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를 이유로 해서 개원식 불참을 통보하는 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22대 국회는 초유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려는 어떤 시도나 노력도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새로운 기록을 많이 세우는 그런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이야기 조금만 더 여쭤보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게 이제 특검 추천권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여당 수정안 제시해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은 대통령한테 거부권 건의하겠다고 하고요. 또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의원을 제명해야 된다는 강경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도 위원을 더한 법률이 통과되었다며 국회를 비난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제2표결을 하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느덧 우리에게 익숙해진 풍경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일단 7월 20일이 이제 거부권 행사 시한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대로 이제 제일 쟁점이 된 건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입니다. 현재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에는 그 민주당이 한석,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한석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꼴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몇 가지 중재안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먼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한변협이 추천하도록 하자라는 중재안을 내놓고 그랬습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검 1인 추천권을 갖게 된 조국 혁신당이 최근에 대치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추천권을 내놓겠다.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다른 원내정당이나 대한변협이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민주당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3자 추천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러면서도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을 것 같지가 않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수정의결을 다시 낼 것 같지도 않고 현재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걸 제2표결에서 다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또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어쨌든 이 양자가 그런 식의 그 힘겨루기를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탈표가 8표 이상의 이탈표가 생기면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엄청난 내용을 읽고 내용에 시달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치명적 상처를 입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탈표가 8명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하는 이런 그 양극단의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해서 어쨌든 여야가 빨리 상처를 서로 조금이라도 덜 입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그런 좀 지혜로움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실은 누가 더 상대방에게 상처를 크게 낼 것인가, 그래서 내 상처가 조금 덜 보이게 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또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 탓을 하면서 극한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 한쪽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뭐를 좀 해야 될 수 있을지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묘안이 좀 있으십니까? 저한테 묘안이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나올 만큼 뭐 중재안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하지 않고 뭔가 이 특검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국민들이 이루길 바라고 계시는 그 점들을 조금 양보해서 그래도 공약수를 좀 최대한 넓히는 이러한 좀 지혜들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좀 터져 나오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110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이거 역시 지금 극단으로 가고 있는 지점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해석에 있어서. 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판을 했거든요.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대통령이 돼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요.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국민은 생존을 위한 아우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쓰는 경제와 민생이란 용어는 상대를 공격할 때나 쓰는 용어로 변질되어 있어서 국민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총선에서 심판을 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상당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직접 의견 표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고 이 탄핵 청원이 바로 그런 민심이 표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께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을 위해서 국회를 2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이랄지 세계 최장 골든브리지 770 건립, 광양만권 2차 전지 관련 추가 지정 등 여러 가지 지원 요청과 제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것은 주요할 것 같은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세금은 지방세에 비해서 국세 비중이 매우 높아서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또 국가사업 확보에 치중이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내년도 정부의 사업하고 예산을 확정하려면 5월 말까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부처별 예산을 기재부로 이관하고요. 기재부는 부처별 예산을 8월 말까지 사업별 그리고 항목별로 삭감하거나 추가해서 전체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국회에 송부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국회는 예산 심의를 거쳐서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는 거고요.
지금 광양시도 사업과 예산 반영을 위해서 지난 5월 말까지는 각 부처를 다니면서 사업 반영을 설득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재부를 찾아가서 부처에서 이미 반영된 예산과 사업은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부처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과 예산은 기재부 차원에서라도 반영되도록 설득 작업을 하는 단계인데요. 사실 지금은 기재부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불확정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따로 할 일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 국회를 찾아간 거는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로 송부되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두는 예비적 성격이 강할 겁니다.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그다음에 세계 최장의 골든브리지 770 건립이거나 또는 광양만큼 2차 전지 관련 추가 지정 등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국비 사업은요,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대응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따내면 따낸 만큼 시비 부담이 더 동반되는 것이죠. 그렇죠. 최근 지방 교부세 감소로 지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이로 인해 국비에 대응할 시비가 부족해서 사업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예. 또 충실한 사전 준비 없이 일단 국비를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국비 확보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던 수소도시 시범사업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국비를 많이 확보해 들기보다는 지역에 맞는 사업을 잘 설계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확보해서 신중하게 사업 추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사업 영역들이 세계 최장의 브릿지 다리를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성이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동의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광양의 아파트 문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거의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신축 아파트 하자 소식인데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주차장에 물이 새고 입주가 코앞인데 거실 바닥 아직도 콘크리트 상태에 벽지는 찢어지고 곰팡이가 슬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사례들 지금 다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총평 먼저 주시겠습니까? 예, 보통 이제 준공검사를 하고 이제 그 사용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그 원래 설계 도면대로 집이 지어졌는지를 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통상 이걸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요. 샘플링 조사를 한다고 해요. 몇 집만 가는 거군요. 예. 몇 군데 골라서 이게 대부분 관행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준공 승인은 떨어졌는데 호수별로는 그 예기치 못한 하자가 발견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하고 공사업체 관계자가 함께 해당 아파트를 돌아보고 둘러보고 하자를 확인합니다. 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 바라보는 시선이 입주자하고 업체하고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돌아보고 그 하자 여부를 발견하면 그걸 이제 지적하고 그 부분을 고쳐주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번 문제가 된 아파트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된 아파트는 다 보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하자 보수를 해야 할 거고 하자 보수가 완료되면 보수 완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건데 아마 하자 보수를 하는 업체의 직원이 보수 완료 입력을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입주자들이 굉장히 흥분을 좀 하셨고 업체 측에서는 직원의 실수다. 그래서 당초 이야기했던 하자는 책임지고 보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두는 상태이고 입주자 중에서는 아예 준공 승인을 취소하고 전수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서로 간에 일정한 좀 불신까지가 더해져서 이 문제가 좀 막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일단 그 건설회사 측에서는 하자 보수를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를 현재까지는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좀 앞으로 진행 과정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신축 아파트 특히나 굉장히 이름 있는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라고 해서 믿고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이 낭패감을 드리면 안 될 거예요. 그 하자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 자체도 건설회사가 많이 반성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혹여라도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성심성의껏 주민들 마음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더불어 이 정도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갑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 어떠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도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 때문에 여야가 극단 대치를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았고요. 참 국회의원들도 이게 뭐랄까요, 참 씁쓸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참하는 찬성하는 야당이든 반대하는 여당이든 또 각자 소신과 다르게 또 집단적인 약간 전체주의적인 그런 걸 따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보고 있으면 좀 짠해 보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대표님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까? 같은 경우는 사실 꼼꼼하게 보면 제가 하는 얘기와 하은하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얘기들이 결이 다를 때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의 발언을 그렇게 제약한다든가, 물론 정책에 있어서 메시지가 너무 혼선되는 거는 좀 잡아야 되겠지만은, 그렇죠. 각자 발언하거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굉장히 혼란하고 힘든 국회 내에서 나름대로 즐겁고 소신 있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개원식을 못 하고 있어서 어떡합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가 개원은 이미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세레모니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이제 틀에 박힌 것처럼 이제 300명이 다 같이 사진도 하나 찍고, 예. 또 대통령 오셔가지고 개원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야의 극한 대치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최혜병 특검법 통과를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좀 너무 과한 얘기를 했어요. 헌법 유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국회가 헌법 유린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 가서 어떻게 축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이렇게 너무 과하게 나오니까 본인들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대통령이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야당에서는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면 또 야당 안 들어오겠다 그럴 거고 정말 참 국민들 보시기에 난장판으로 비춰질까 봐 걱정입니다. 아니, 거부권 행사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인 거잖아요. 무조건 하겠죠. 예. 그 이후의 상황 예측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움직일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저희 개혁신당도 그렇고 다른 야당들은 이번에 이게 그렇습니다. 희망과 예측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희망은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많은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하셔가지고 8표. 그렇죠. 8표 이상의 최혜병 특검 찬성표가 나와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희망인데,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 던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의 최혜병 특검 찬성에 있어가지고는 상위 1%이신 거죠. 108분 중에 한 분이니까. 근데 상위 2%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은 김재섭 의원,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원론적으로 최혜병 특검법 찬성하고 한동훈 안이나 천하람 안은 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데, 그런 분들조차 이번에 통과된 민주당 안은 못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2% 3%인 분들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8명 나오기는 쉽지 않고, 또 제가 요즘 걱정하는 거는 어쨌든 그분들도 나름 소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이번에 찬성표를 안 눌렀다는 면에서 또 여러 비판을 받고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또 약간 오히려 더 위축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 부분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어느 정도 정말 자신이 소신을 발휘해서 최혜병 특검법 어떤 형태라도 중재안이라도 던지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번 국면에서는 아마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천하람 안은 결국 무용지물이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왜냐하면 다시 이제 거부권 국면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이번에 거부권 행사가 되면 2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3번 공회전을 하거나 쳇바퀴 도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특검 추천 권한 문제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내려놓을 테니 국민의힘이 동참해라. 특히 한동훈 후보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안까지는 그렇더라도 뭐 천하람 안 정도 타협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사실 보면 이게 뭐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국민들 보셨을 때는 일단 특검을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또 의외로 타협이 된다면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천하람 안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받을만하다라는 의원들이 많고 제가 열심히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진짜 뭐 주말 내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뭐냐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당대표 후보에게 보냈다는 그 문자 메시지 이건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는 김건희 여사 측에 뭐 김건희 여사 직접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 측의 전당대회 개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은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나가고 나서 한동훈 그 당대표 후보 쪽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도 얘기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다가 주기도 하고 수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 쪽에서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찌됐든 대통령 배우자의 문자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는 거를 여당의 당대표 후보자가 먼저 공개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김건희 여사 또는 최소한 대통령실에 그쪽에서의 어떤 공개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그 쪽에서 이후에, 흘러나왔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실제 보수 성향의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도 이미 이런 내용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배우자와 여당 비대위원장 사이의 내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를 못하고 있었다. 결국 이게 공개가 된 거는 누군가는 오케이 신호를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는 언론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는 한동훈 후보 쪽에서 흘릴 이유가 전혀 없고 결국 나왔다면 지금 단계에서 한동훈 후보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반윤 후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의 낙선을 원하는 쪽에서 전당대회 개입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중앙 이슈 정리해보고 지역 이야기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네. 전남도가 의대 설립 용역 기관을 최근에 최종 선정했습니다. 공모 절차 이어가고 있는데 노관규 시장은 파멸의 급행열차로 공모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지역 정치인들과 비공식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병훈 순천대 총장께서 이제 저희 의원실에도 오셔가지고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전남 동부권에서 정치하는 분들하고 상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뭐 개인적인 비공개 면담에서 순천대 얘기를 너무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전남지사님 입장에서도 뭐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순천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경로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뭐 또 전남도의 생각을 돌려보려고는 하는데 요지부동이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은 전략을 좀 바꿔서 이미 뭐 공모는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으니까 호랑이 등에 네. 올라탄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여기에 순천 지역에 유리하도록 어떤 이야기들을 모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그런 거죠. 이게 뭐 차라리 처음부터 중립적으로 뭐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뭐 또 동부권과 서부권이 같이 이런 계획을 짰다면은 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특히 순천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도 밀어붙이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우리 아. 순천 시민들과 많은 동북권에 있는 분들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밀어붙이는구나라는 생각. 예,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뭐 백지화는커녕 속도 조절도 안 되는데 좀 그렇지만 이건 결국 답정너 조사 아니냐라는 불신이 우리 동북권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천시장이나 순천대 총장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여기 참여를 한다는 게 반대로 굉장히 좀 그 지역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순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주페이퍼에 입사한 만 19세 청년 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3주가량이 됐는데 작업장을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기자단과 함께해서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스 유출 의혹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유독가스가 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또 합의에 이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최근까지의 뉴스를 파악을 했는데 이 전반적인 사건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21일 만이죠. 거의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합의가 성립이 돼서 장례도 아마 조만간 곧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회사와 피해자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린 10대의 근로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돼서 이런 피해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계속해서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산업 안전에 관한 측면은 얼마든지 이게 어떤 정말 중요성을 우리가 몇 번을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늘 얘기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조금씩이라도 또 나아져야 되지 않나 합니다. 저희가 그 순천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어서 이런 이야기들 좀 이어가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도 특성화고 출신 혹은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현장 학습을 나갔던 친구들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다루면서 저희가 이야기도 여러 번 나눴었거든요. 그럼요. 저도 예. 당장 우리 털어브로에서 했던 것만 해도 예전에 이제 여수에서 홍정훈 군 요트 비롯해서 밑에 작업을 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특성하고 학생도 있었고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특히 학생들일수록 그리고 또 젊은 신입 사원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더 철저하게 또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사람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점점 실질적인 그러니까 법과 제도는 맨날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국회에서 통과는 시키고 엄격하게 하고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 정말 제대로 작동하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잘 따져보고 또 경각심을 더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털어브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호남권 3개 시도지사가 최근에 호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선 8기 들어 첫 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 동맹을 선언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3개 시도지사는 한마디로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서 상생하고 생존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죠. 이번에 공동선언문도 냈는데요. 3개 시도 간 초광역 교통방충과 경제동맹의 핵심인 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 또 바이오, 모빌리티 등 이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요. 또 지방재정 위기 극복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이어서 입법과 국가 예산 확보에도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호남 고속도로의 중복 구간과 또 지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서 영암 광주 초고속도로와 고흥 광주 또 담양 하순 담양 순천 고속도로 신설과 노선 조정의 호남권 광역 교통망 확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개 시도의 경제동맹 결속을 다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적 통합까지 나가야 한다 보고 전남특별자치도가 설립돼야 함을 이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관련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기관과 계약을 맺고 공모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용역기관은 글로벌 컨설팅사인 AT 커니 코리아와 또 대형 로펌 지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졌죠. 이 업체는 의료 또 교육 분야 등 전문 컨설팅 경험과 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대형 업무를 여러 차례 수행해왔던 업체죠. 전남도는 일단 오늘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대학 선정을 위한 설립 방식 선정부터서 평가 기준 마련과 또 평가 심사 이 3단계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서 올 10월까지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또 각 단계마다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과 함께 모든 절차를 상시 감독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공모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평가 기준이 마련되는 사전 심사의 구성 전까지 관련 대학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는데 일부 지역에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남도가 자제를 당부하고 있어요. 예, 현재 진행 중인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이나 또 법적 권한 없는 행위, 행정 편의주의라고 반복한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복했습니다. 특히 전남도 공모가 법적 권한 없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남도 공모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대 설립 신청 절차가 아니라 정부 요청에 따라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남도의 공모 결과를 존중해 협의를 진행하겠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빨리 대안을 제출해주면 도와 협의해서 빠르게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공모의 정당성을 재차 인정을 했습니다. 또 글로벌 30 예산을 통해 전남도가 순천대를 압박을 가했다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정면 비판하고요. 지금이 의대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단합된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8일부터 3일간 중국 저장성을 방문해서 무안에서 항저우 간 전기 노선 취향과 경제, 문화, 관광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네요. 예, 이번 김 지사의 중국 방문은 저장성 당서기와 회담을 갖고요. 또 여기서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무안 항저우 간 전기 노선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 첨단 산업 분야 투자 확대와 인적 교류 확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노래하면서 여수서 개최될 2026 여수 세계 박람회에 저장성의 참여도 구하게 됩니다. 방문 기간 중 중국 호남 향후회와 현지 거주 유학생 30명을 초청해서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모집을 위한 간담회도 갖고요. 특히 이번 저장성 방문을 통해 더욱 깊은 협력을 도모하면서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등 이런 공통 관심사에 대한 교류를 더 확대할 것을 공식 전할 계획입니다. 예,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6회 섬해날 행사 개최지로 완도군이 선정됐습니다. 네, 그렇죠. 내년에 개최될 6회 섬해날 행사는 내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완도 명사심리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섬을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섬해날 개최지 공모를 통해서 관련 전문가 현장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완도의 자연 환경과 또 관광 인프라 등 이 다양한 행사 개최 경험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완도는 265개 크고 작은 섬을 보유하고 있죠. 이번 행사의 주요 무대가 될 명사심리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청산도, 슬로시티, 또 청해진 유적지 등 이 천혜의 자연과 역사유산이 많은 곳이죠. 행정안전부가 선재가 2024년 찾아가고 싶은 섬에 청산도와 보길도, 또 생일도 등 이 6개 섬이 선정된 만큼 우리나라 대표적 섬 관광지이기도 해 섬 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도 주관 2대 축제인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명량 대첩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치른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예, 최근 평감독의 기본 계획 발표에 의해서 참석자 자유 토론을 통해서
성공적 행사 개최와 세계적 축제 육성을 위한 방안들이 집중 논의가 됐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는 9월 27일부터 3일간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1호에서 개최가 되는데 전남 세계 관광문화 대전과 연계해서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 식도락 콘텐츠를 강화하고요. 또 남도 음식의 미래를 재조명하는 특별 주제관과 푸드테크관도 신규 운영에 들어갑니다. 명량대처 축제 역시 초실감형 해전을 기획하고 역사문화 개선과 또 지속가능한 축제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학술 세미나와 체험 참여형 콘텐츠 개발과 사전 프로모션도 구상이 됩니다. 아무튼 도주관 2대 축제를 관광객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축제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치르는데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 여름 폭염 일수와 강도가 거세할 것으로 보고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바빠졌습니다. 예, 걱정이죠. 도는 이미 폭염 종합 대책을 세워서 지금 유관기온과 비상 연락체를 거쳐 특별 상황 관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걱정된 폭염 3대 취약 분야인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와 또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라든가 노년층 농업 종사자 피해 예방에 저희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 무더위 쉼터 시설별 관리 책임자를 둬서 운영하고요. 냉방비 추가 지원과 야간 근로자 폭염 행동 요령을 점검합니다. 또 재난도우미 2만 6천 명을 진행해서 직접 방문을 통한 건강 상태 점검과 수시 안부도 살피게 됩니다. 가정에는 응급 호출기와 움직임 감지 센터를 설치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119에 비상 상황을 알리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도 진행하면서 여름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